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입법의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본부 구조 개편과 연회 축소 등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구티비가 위기에 놓인 기독사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의 눈으로 보는 일상 속 평화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내달 시행되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수원 폐지 등으로 본부 구조를 개편하고 12개 연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열린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선 이 밖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과 공유교회 안건 등이 통과됐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단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가 전국에서 대의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무엇보다 감리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중요한 건들이 속속 통과된 가운데 첫날 연수원 폐지를 포함한 본부구조 개편을 두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이철 감독회장이 나서 본부 상황을 설명하고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연수원 건물을 유지할 능력이 우리가 없어요. 지금 본부에 자금이 없습니다. 기구를 조정해서 줄여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못해요. 찬반 논쟁 끝에 연수원 폐지 안건과 본부구조 개편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2022년 3월 말까지 본부구조 개편위원회를 결성하고 세부 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본부구조 개편은 2024년 총회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회 이튿날 총 12개였던 연회를 5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역이 넓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방 교회들의 이 형편과 현실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은가? 저는 반대합니다. 감독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시에 감독회장의 권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빠른 결정도 내릴 수가 있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갖게 됩니다. 찬성 245표, 반대 165표의 투표 결과로 연회 축소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연회 명칭과 경계 조정 등의 세부 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해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리회는 이외에도 교역자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과 여러 개의 교회가 하나의 예배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교회 안건, 또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감리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역 사립대학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기독교 대학의 경우 정원을 채우는 것조차 어려워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티비가 위기에 놓인 기독대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대담엔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교계를 대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출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수록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미 많은 대학에선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은 상시 모집까지 하며 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발표하면서 재정 지원 제외 대학에 상당수의 기독교 대학을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성격과 상황이 다른 대학들을 획일화된 지표로 평가한 교육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독대학들은 세금으로 집행되는 재정 지원금을 대학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 대학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입니다. 한세대학교를 후원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는 신규 교원 채용에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그 단체와 기독교 단체와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문기구가 공립학교 같은 그런 심의기구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그 학교의 권학 이념과 자율성을 최대한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독사학들은 반발이 거셉니다. 기독교 권학 이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직접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교계의 우려와 달리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정 채용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도 협약도 맺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 굿TV는 이런 위기에 놓인 기독사학의 현재를 살펴보고 기독교 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 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다뤘습니다. 굿TV 특별대담 위기의 대학 기독사학을 진단하다는 오는 11월 2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일상 속 평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위드 코로나를 그 어느 때보다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꿈꾸는 평화는 어떤 모습일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본 평화를 그린 작품들입니다. 작품 속에는 내가 꿈꾸는 평화는 무엇인지, 코로나19 이후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어린이들의 생각을 담아냈습니다. 모두 솔틴 어린이 평화 그림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 약 10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공모전은 평화나루 도서관이 개관을 맞아 지난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국 약 2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이념과 분단, 기후위기 등의 시대 속에서 평화를 향한 어린이들의 꿈을 그림에 담아 세상에 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평화나루 도서관 김지혜 관장은 평화라는 가치가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평화가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며 무엇보다 그 속에 복음의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화평의 왕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사회 가운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평화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전시에 담아보았습니다. 작품 속에는 폭력 없는 세상, 남북 통일,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등이 담겼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생각한 평화의 모습들입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건 김준하 어린이의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림 속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오염된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김지혜 관장은 전시를 보러 온 어른들이 이 아이의 작품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얻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마치 나무에 등불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마스크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작은 노력들이 마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등불을 거는 것과 같다라는 메시지로도 저에게는 읽혀져서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김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교회 가운데 평화가 얼마나 요청되고 있는지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해 예배당 좌석 정원의 50% 참석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한교총은 지난 2년간 인내하며 방역의 고통을 견딘 국민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 회복 시작으로 반기며 회원 교단과 계속해 감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재난 시 구호 활동과 지원 협력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교봉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주로 현지 한인 선교사회와 협력해 사역을 진행해 왔으나 KWMA와의 이번 협약으로 보다 체계적인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교봉 측은 한교봉과 KWMA의 협력으로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봉사와 선교가 하나 돼 해외에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크리스마스에 맞춰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금을 통해 캠페인 후원금이 모이면 전 세계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옷이나 신발, 학용품, 현금 등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집니다. 후원에 동참할 경우 팝업 폭죽카드와 우드트리 DIY 키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26일 서거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전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26일 유족 측은 나름 최선으로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며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고 한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 평화 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정부가 국가장법에 따라 예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명시적 기준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KT 약관을 보면 1시간 25분 동안 이어진 이번 장애는 이동 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인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란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약관상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 시간 개정에 대해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로 금융 소비자들은 전세 대출을 최대 전세값 상승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들은 27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증액된 전세값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기로 해 금융소비자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강하게 조이는 건 대출금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경제보고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떨어졌고 잠재 성장률은 외환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한경연은 현재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UN 산하 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의 수장이 최근 증시 호황으로 자산이 많이 늘어난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 기부를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2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4,200만 명이 말 그대로 죽을 위기라며 60억 달러, 7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0억 달러는 최고 부자로 손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가진 순자산의 2%,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보유한 순자산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면역 증명서, 즉 그린 패스가 있어야 출입을 할 수 있는 백신 패스 제도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선 백신 패스가 있는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고 이탈리아에선 다중시설과 장거리 대중교통, 모든 근로사업장에서 백신 패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에 공감하는 유럽 시민들도 있으나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이를 자유침해로 보는 의견도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시아에서 기온 측정 역사 이래 가장 더웠던 해는 지난해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아시아의 기온은 1981년에서 2010년 평균보다 1.39도 높았습니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은 극단적인 날씨로 연결돼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홍수와 폭풍의 영향을 받은 인구는 약 5천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연간 평균 손실 총액도 인도가 102조 원, 일본이 97조 원, 한국이 2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극장가의 박스오피스 수입이 올해보다 80% 증가한 25조 원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영화시장 분석기관 가워스트리트는 26일 내년 티켓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14억 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워스트리트는 올 하반기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장진호가 흥행에 성공한 데다 007 시리즈 등 블록버스터 영화가 다시 인기몰이에 나선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추위가 다가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니 따뜻한 옷차림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청주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역시 20도로 예상되며 대구, 광주는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사학들은 신입생 충원 문제뿐만 아니라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은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군포제일교회, 금난교회, 로드테크놀로지, 목동 반석교회, 소생교회, 송도 주사랑교회, 영안교회, 영등포 중화교회, 평강교회, 크리스탈 순복음교회, 보재원 외 28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